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이 뉴스 보셨나요? 지금 고금리, 대출이자가 너무 높아서 3기 신도시 내에 아파트를 지어야 할 택지가 분양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축 아파트 공급 부족 문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3기 신도시 택지 어디일까요? 네, 바로 고양의 창릉 신도시입니다. 창릉지구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 3기 신도시 중에서 이 서울과 가장 인접한 신도시 중 하나다라고 손꼽히고 있는데요. 바로 동쪽에는 이제 수색증산, DMC 이러한 서울시 중위급지들과 바로 인접해 있고요. 또 서쪽, 북쪽으로 가게 되면은 일산 신도시, 파주 운정 신도시가 있습니다. 그만큼 위치가 좋다는 건데요. 그러면 이번에 고양 창릉에서 미분양이 난 택지가 어디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 C-1블록이라고 하는데 이 큰 고양 창릉 신도시 내에서 서쪽 끝에 위치한 곳입니다. 근데 바로 옆에 3호선 화정역도 있고요. 또 조금만 더 옆에 가게 되면은 지하철이 5개, 6개가 연결이 되고 있는 이제 대곡역까지 있습니다. 위치가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위치도 좋은데 왜 미분양이 발생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건설사들이 이 택지를 분양을 받아도 사업성, 자신들이 이제 택지를 짓고 아파트를 지어도 수익이 안 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한번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고양 창릉 C-1블록 이제 분양 공고를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건설사들이 왜 포기를 했는지, 왜 타서 아파트를 지어서 수익 사업을 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신축 아파트 분양 원가를 구해볼 건데요. 이걸 왜 구해야 하냐면요, 이거보다 건설사들이 이 신축 아파트 분양 원가보다 가격을 싸게 분양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나고, 그렇다면 당연히 그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축 아파트 원가를 알아야 하는데, 실제 이번 창릉 대지를 분양받았을 때 건설사 입장에서 84타입을 얼마에 분양을 할 수 있는지, 그 분양 원가가 얼마인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 분양 원가 구하는 공식은 이렇습니다. 토지, 아파트를 지으려면 토지가 있어야겠죠? 토지 비용에다가 거기다 아파트를 짓는 건축비, 그리고 그 외 사업비까지 더하게 되면은 이제 아파트 분양 원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택지부터 알아볼 건데요. 이 토지가 일단 면적이 41,488제곱미터가 나왔고, 공급 가격은 약 2,479억 원 정도에 분양을 할 겁니다. 그럼 일단 이 C-1 대지 크기는 이 제곱미터를 평형으로 변화했을 때는 약 12,550평이 나오게 되고요. 그럼 평당 대지 가격은 이 2,479억에 이 12,550평을 나눈 약 평당 1,975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토지 평당 가격이 되겠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84타입을 지을 때 대지 지분이 얼마나 들어가냐라는 것을 구해야지 우리가 그 들어가는 대지 지분과 이 평당 가격을 곱한 토지비가 나오게 될 텐데, 평균 대지 지분을 구하게 되려면은 일단 여기 용적률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 용적률이 200%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용적이 200% 땅에 84타입을 짓게 됐을 때 필요 대지 지분을 구하게 되면은 약 52.476제곱미터, 약 15.9평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토지비는 다 구한 겁니다. 그냥 이 면적, 대지 지분 15.9평에다가 평당 1,975만원을 곱한 약 3.14억이 토지비용,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 들어가는 토지비용이 됐겠고요. 그 다음 우리가 지금까지 토지비를 구했으면 이제 공사비용, 건축비와 사업비를 구하면 됩니다. 먼저 건축비부터 구하게 되면요, 우리가 아파트에 이제 계약 면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34평 아파트를 이제 매수한다고 해서 아파트 공사비도 34평 기준으로 짓는 게 아니라요. 거기 들어가는 공용 면적도 있고 발코니 면적도 있고 이런 것들 다 더하게 되면은 34평 기준으로 약 55평이 나옵니다. 그 55평에다가 요즘 평당 공사비 있잖아요. 이제 평당 650 정도, 평당 600에서 700만 원 정도 하죠. 그래서 650만 원을 이제 곱하게 되면은 실제 건축비는 3억 5,7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 다음 사업비, 보통 건축비의 35% 정도 잡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 3억 5,700에 35%인 1.25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 구한 겁니다. 이제 고양 창릉의 예상 분양 원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토지비 3.14억, 건축비 3.57억, 그리고 사업비 1.25억 해서 총 예상 분양 원가가 7.96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건설사들 입장에서 최소 이 분양 원가 이상, 즉 7억 9,600 또는 여기서 조금 더 마진을 붙여서 8억 5천, 이 정도에는 분양을 해야지 이 건설사들 입장에서 마진이 나고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변 아파트 시세가 얼마일까요? 네, 앞서 이제 C-1블록 옆에 화정역 있고 그리고 대곡역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있는데요, 여기 신축 아파트 32평이 현재 시세가 8억 정도 합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던 창릉 신도시의 분양 원가랑 거의 시세랑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원가로 지어도 주변 아파트 시세잖아요. 신축 아파트 시세. 그러니까 토지 분양을 안 받는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는 아파트를 일반 분양 받는 사람 입장에서 왜 고양 창릉이 아까 분양 원가인 8억 5천, 8억도 이제 못 받는지, 받기 어려운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남의 수진 1구역과 그리고 고양 창릉 신도시를 이제 분양받았을 때 한번 투자성을 비교해 볼 건데요. 먼저 수진 1구역, 요즘 34평 저희가 총매수가 9억이면 된다 말씀드렸죠. 창릉 신도시 지금 원가가 8억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의 입주 시기는 뭐 창릉 신도시가 좀 더 빠를 거예요. 2030년 정도 입주할 거고, 수진 1구역은 대략 한 2031년, 32년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최고점 시세를 각각 비교를 해봤을 때 수진 1구역은 성남 내에 한상역 포레스티아가 14억 5천까지 갔었기 때문에 여기 예상 수익이 5.5억 정도 발생을 하는데요. 반면 창릉 신도시는 아까 옆에 있었던 대곡역 앞에 있는 신축 아파트가 고점이 2021년에 9억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 수익이 1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둘을 비교했을 때 이제 예상 수익률 차이, 그러니까 수익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창릉 신도시가 수진 1구역이랑 이제 5.5배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수진 1구역을 투자하면 우리가 5.5억을 벌 수 있는데 창릉 신도시를 우리가 분양 받아봤자 1억밖에 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 분양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굳이 8억 이상, 뭐 9억 이상 이렇게 일반 분양을 하게 되면은 받을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당연히 건설사들도 잘 알 거고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3기 신도시는 앞으로 이제 분양을 해도 정말 싸게 지어도 주변 시세랑 원가가 비슷하기 때문에 3기 신도시는 이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를 공급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일반 분양가로는 짓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시세가 다시 좀 회복을 해서 건설사들 입장에서도 일반 분양가 8억 5천, 9억에 해도 완판이 나는 그런 시점까지 좀 기다려질 것 같다. 그래서 3기 신도시는 좀 늦어질 것 같고요. 아마 본격적으로 입주는 2030년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은 너무 3기 신도시 이제 기다리지 마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라리 지금도 사업성 좋고 좀 진행 단계 좀 많이 진행된 재개발 구역들, 아직도 안전마진이 많기 때문에요. 그런 구역들 위주로 투자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홈즈의 이종호 대표였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